역시 EBS 연계고요. 몇 번 출제됐어요. 아마 제가 올해 초에도 분명히 이거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짚어드렸던 그 지문이거든요. 자, 1단락부터 차근차근 볼게요. 항상 주제 세팅. 자, 공포 소구는 그러면 우리가 좀 생소하기도 하고 주제 세팅을 하고 있는 첫 전략이기도 하고 그 몇 세 단계 공고를 따르지 않았을 때 해론 결과를 강조하여 시험지를 설득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안 해? 그러면 손해야 라고 설득을 한다는 거죠. 초기 연구를 했고 제니스라는 사람이 했고 연구에 다루지 않았던 공포 정도의 혈득 효과에 주목하였고 그는 수용자의 공포 소구를 3가지 수준 단련의 실험을 했고 그랬더니 중간 수준을 했더니 큰 설득 효과를 보였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정보가 약간 쭉쭉 치고 가는 그런 이유가 있거든.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이거 저랑 풀었던 기억 나야 돼요. 이거 EBS 지문으로 풀었어요, 얘들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미 EBS 지문에서 다뤘기 때문에 낮춰서 넣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이도를 낮춘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자 다시 뭐 공부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어렵게 나와도 쉽게 나와도 모든 상황에 다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수업을 차근차근 한 지문 한 지문 차곡차곡 쌓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국어도 시험 범위라는 게 존재하고 그 시험 범위라는 범위에서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학습을 했을 때 수능에 대한 대비까지 된다가 경험적으로 익혀져야 되거든. 그 부분을 극명하게 보여드리려면 평가원이 그리고 있는 큰 설계도를 한번 펼쳐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 오답률 1등 가지고는 그렇게 펼쳐볼 수 있게 지금 좀 이따 나눠드릴 겁니다. 자,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보여드릴 건데 얘는 효과가 덜할 수밖에 없는 게 워낙 지문 자체의 난이도가 쉽게 나왔어. 그리고 여러분은 하고 넘겨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잘 안 와닿아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맥락이 중요하다는 걸 좀 이따 같이 할게요. 계속해서 2단락. 공포 소구의 연구를 진척시킨 네벤달이야. 이렇게 쭉쭉 넘어간 이유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EBS 이미 나왔기 때문에 디네시 연구가 인간의 감정적 측면에 치우쳤다. 비판 근거. 비판. 공포 소구 효과는 감정적 반응뿐만 아니라 여기 아니라는 낫이 아니라 플러스죠. 인적 반응과도 관련이 있다. 감정적 반응 플러스 인적 반응으로서 효과를 따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 지문의 특징인데 정보량을 털어냈고 좀 정보 압축이 있다 보니까 난이도는 너무 쉬워졌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공포 소구는 뭐야? 해로운 결과 강조해서 설득. 제니스라는 사람 뭐 했어요? 효과에 주목했고 중간 수준의 공포 줬을 때 설득 효과가 컸는데 그 한계는요. 감정적 반응만에 치우쳐서 인지에도 주목을 해야 된다. 그는 감정적 반응을 공포 통제 반응, 인적 반응을 위험 통제 반응이라고 불렀는데 자, 부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부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감정적 반응이 공포 통제 반응이고 인적 반응이 C2, 위험 통제 반응인데 위험 통제 반응 C2가 작동하면 따른다. 아하. 중요한 건 뭐다?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인지적 반응이다. 위험 통제 반응이다. 위험 통제 반응, 인적 반응이 작용하면 효과가 있다. 오히려 감정적 반응에 작동하게 되면 오히려 효과는 없다. 그럼 이 단락의 주제는 뭐겠니? 네. 감정적 반응이 효과적이냐, 인적 반응이 효과적이냐, 인적 반응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란 거야. 1단락 주제는요. 수준. 공포 소구의 수준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여기까지 느낌 잡히셨습니까? 자, 4단락 봅시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한 위티는 우선 공포 소구의 설득 효과를 좌우하는 두 요인으로 위협과 효능감이요. 첫 번째 봐. 요인이라 그랬잖아. 위협, 효능감으로 잡을 거야. 자, 잠깐만 얘기할게. 제 수업을 지금 중간에 듣거나 해설 강의로 듣는 친구들은 이런 풀이 방법이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총평이나 난이도 높은 지문들을 우선 건드리고 갔던 거야. 그걸 보시면 이게 필수적이라는 걸 점점 느끼셔야 돼요. 계속 볼게. 수용자 공포 소구에 담긴 위험을 자신이 겪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위험의 정도가 크다고 느끼면 공포 소구는 위협의 수준이 높다. 자, 인과관계 나왔으니까 이게 잡아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볼게요. 겪을 수 있다라는 생각.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위험의 정도가 크면 그럼 세 번째 어떻게 된다고? 위협의 수준이 높고 또 이행하면 위험 예방이 돼. 또 능력이 있으면 효능감 수준이 높대. 그럼 봐. 4단락의 주제는 위협과 효능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소주제에 대해서 요소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요소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한동원의 회원들에게 예시네요. 모임에 참석해주세요. 회원들이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 높은 수준의 위협이 돼요. 그리고 모임에 참석할 일이 어렵다 않다고 느꼈을 때는 효능감도 주게 된다라는 예시 적용을 했고 5단락. 잘 들어 얘들아. 이게 그냥 줄글로 쭉쭉 읽고 이해해서 쭉쭉 잘 풀었으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얘도 은근 학생들이 좀 피곤했던 느낌들이 있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런 사소한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 처리하는 연습하시고 구조도 그리고 정답 사고를 잡아주시는 한 지문 한 지문의 실력 쌓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크게 성장할 것이다. 자, 위티는 이제 두 요인을 네벤달이 말한 두 가지 통제 반응과 관련해서 다음 같은 결론을 도출했는데 위협과 효능감의 수준이 모두 높을 때 통제 반응이 작용한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알겠지만 모든 단락이 인과로 돼 있어요. 논리관계를 잡아. 그럼 정답이 되게 깔끔하게 올 것 같아. 위협의 수준은 높지만 효능감 수준이 낮을 때는 공포 통제 반응이 작동을 하게 되고요.
위협의 수준이 낮아버리면 효능과 관계없이 반응이 없게 된대요. 됐죠? 그럼 봐, 얘들아. 1달러부터 5달러까지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도 전개가 되고 있지만 요소들의 관계에 따라서도 전개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일단 필기 정리는 따라오셨나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도식화 구조도를 그려주시고, 오늘 좀 새로운 친구 있고 하니까 잠깐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 있는 건 여러분 그냥 교과서에 학습 활동대로 해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를 단순히 줄글 읽고 내용 일치로 왔다 갔다 해서 풀릴 수도 있다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바뀔 게 없다고. 도대체 배운 게 뭔데 그러면? 실력적으로 달라지는 게 뭔데? 그래서 우리는 기술적인 부분이든 정보처리에 있어서 도구든 시험 범위에 대한 지식적인 확장이든 국어에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차곡차곡 해가야 되는 일들을 해가야지, 자꾸 내가 평소에 풀었던 방법을 풀린다고 그걸로 해버리면 성장도 없고 달라질 것도 없어요. 그리고 기존의 국어 수업들이 대부분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학습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런 식으로 접근이 안 된다라고 결론 내려놓고 시작을 하십시오. 자, 일단 지문은 이렇게 같이 뚫었고 얘 가지고 구조도 그리고 구조도 같이 본 다음에 정답 사고 보면은 느낌 빡 올 겁니다. 올려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구조도를 안 그렸으면 훨씬 이해도가 떨어졌을 거고요. 구조도를 그리는 과정에서 첫 번째, 이해도는 이해도지만 여러분의 좀 머리가 좋아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가 좋다는 게 뭐냐면 알파고 생각하면 돼.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봤었니 혹시? 거기에 보면은 블루딥인가? 딥블루라고. 이때는 얘가 이제 체스 챔피언과 경기를 했어요. 근데 체스는 바둑보다 훨씬 경우의 수가 작아. 그러니까 거의 90년대 나왔어 이게. 그리고 2016년에 나왔던 게 알파고잖아. 알파고 나왔을 때 뭐 바둑은 경우의 수가 몇 개였지? 178 팩토리얼이었나?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들어갈 수 있는 칸이 178개인 거야. 그럼 처음에 내가 놓는 경우의 수는 178개죠. 그 각각에 대해서 하나를 이미 놨으니까 다른 걸 놓을 수 있는 경우는 177개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178 팩토리얼이 돼요, 사실은. 이해됐어?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가 인간보다 연산이 훨씬 빠르잖아요, 컴퓨터가.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게임이지만 그것도 2016년이었는데 벌써 7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챗 GPT라고 아예 지금 인공지능의 위협을 느끼는 단계까지 와버렸어요. 다시. 그럼 이런 얘기 왜 하는 거냐? 최소한 이 정도의 경우의 수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의 수잖아. 위협이 높냐, 효능감이 높냐, 낮냐. 네 가지잖아. 위협이 높다, 낮다. 효능감이 높다, 낮다. 그런데 위협이 낮아버리면 효능감이 높든 낮든지 간에 반응이 없다 그랬어. 마지막 달러 보면 알겠잖아. 위협의 수준이 낮으면 효능감이 높든 낮든 반응이 없다 그랬어. 자, 그럼 봐. 경우의 수 1번. 위협의 수준이 높고 효능감 수준이 높으면 어떻게 돼? 통제 반응. 위협의 수준이 높지만 효능감이 낮으면 어떻게 돼? 공포 통제 반응. 됐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 네 가지를 나눠서 정보 분류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경우의 수 수학에서 배웠을 때 어떻게 배웠죠? 중복없이 빠짐없이 쓰기 위해서 수사표, 수영도, 사전시, 날법, 표그리기 한다 그랬잖아. 수학에서 배웠던 걸 그대로 표그리기 쓴 것뿐이에요. 쓰셔야 된다니까. 그게 되게 핵심적이고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수학에서 너무 고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수학 문제를 딱 보면 뭔가 근본 개념을 떠올리면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들어가야 돼. 알겠어. 알겠는데 고1 때 사실은 이런 연습을 해놓고 넘어왔어야 되는 거고 안 해버리니까 자꾸 국어의 짬 처리에 대해서 국어의식을 해주고 있는 거야. 선생님 저 풀었어요. 다 맞았어요. 알았어. 마음대로 하시고 뭐 5등급을 받든 9등급을 받든 그건 1등을 받든 알아서 하시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느새 실력이 확 바뀌어 있고 확성장이 있고 세상 살아가기가 세상에서 나아갔을 때 뭔가의 답이 보일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이미 출제된 거기도 하지만 잠깐의 내용을 덧붙이자면 사람들한테 이걸 하는 거야. 담배를 안 끊으시면 폐가 썩어요. 그럼 담배 끊고 싶어질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내가 담배 얘기하면 안 되나? 아무튼 편의점을 갔어. 뭐 술, 담배에 대해서 맨날 경고문구가 붙어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 그걸 안 하면은 뭐 문제가 됩니다. 담배를 끊지 않으시면 문제가 되니까 담배를 끊으세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언제 제일 잘 줄 수 있느냐를 본 거야. 그리고 막 흉악한 그림을 엄청 줘버릴 수도 있고 흉악한 그림을 안 주고 조금 좀 순화된 그림을 줄 수도 있고 아예 그냥 순한 맛이 될 수도 있어. 즉 순한 맛이냐 햇불 맛이냐 불 맛이냐를 줘본 거야. 어떤 때 제일 효과가 크더라? 불 마실 때 제일 효과가 크더라. 적당 수준일 때 제일 효과가 크더라. 최초 연구는 뭐야? 이렇게 뭔가 위협을 해서 공포를 줘서 효과를 얻는 그 과정에 공포의 정도는 위협의 정도는 중간일 때 효과가 제일 크더라라는 걸 발견한 거. 여기까지. 우리 이거 내신 대비로 예년 EBS, 올해 EBS 기출을 엮었었던 그 교재 있던 거고 수업도 심지어 했던 겁니다. 위협소구 기억납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방금 PDF 달라 그래서 연구실에서 받은 거야. 근데 나는 머릿속에 아직도 기억이 있어. 이거 솔직히 제가 한 2번밖에 수업 안 했거든요. 그래프가 있어, 그래프가. 그래서 보이시죠? 여기 제니스의 곡선 이런. 보여? 위협이 크면 클수록 효과는 떨어진다야. 위협이 너무 작아도 효과는 없다야. 중간 수준의 효과가 제일 높다야. 그러니까 물론 내가 직업이니까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사실 시험장에 니네가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찾아볼 수는 없어. 내가 찾아줄 테니까 따라오시기만 잘 하라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를 또 심지어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예로 봐.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근데 얘는요. 너무 무서워. 지구가 없어진대잖아. 얘는요. 나무 몇 개 없어지는 거는 좀 나은 것 같아. 또는 나무가 그래 나무 몇 개보다 아니 봐봐 지구가 없어지는 것보다 나무 몇 개가 없어지는 게 좀 더 낫지. 그 위협의 정도가 제일 큰 애는 얘고요. 제일 작은 애는 얘고요. 중간은 얘였던 거야. 그럼 뭐가 효과가 제일 크겠어? 얘인 거죠. 중간이니까. 위협의 정도가 중간일 때 효과가 제일 크다 그랬으니까. 이해됐니? 그러니까 내가 적중이라는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다. 이거 수업 들어봐 한번. 내가 진짜 이거 나온다고 얘기를 했을걸. 굉장히 확률 높다고 얘기를 했을걸. 굉장히 확률 높다는 게 나와요. 진짜로 보면. 자 그럼 봐. 그 일단락은 이렇게 퉁쳐버린 이유가 이미 저기서 저렇게까지 자세히 다뤄줬으니까 퉁쳐버리는 거야. 제니스 얘기를. 이해됐어요? 다시. 두 번째 그럼 이제 이단락인데 그 제니스의 연구에서 이제 어떻게 됐어? 더 나아간 거야. 레벤달에서. 어떻게? 감정적 반응만 너희는 했다. 우리 인지적 반응도 해야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어를 조금 바꿔요. 그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건 뭐냐면 공포를 통제하려고 하는 반응이고 인적 반응은 위험을 통제하려고 반응하는 거야. 아, 공포를 통제하냐 위험을 통제하냐. 감정이니까 공포구나.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의미를 잡아봤어. 자 그럼 봐. 인지 반응이 작동하면 즉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하게 되면 효과가 있는 거죠. 반면에 감정으로 공포 통제 반응만 생겨버리면 어떻게 돼? 무시해버린다니까. 즉 공포 소구의 수준만 놓고 보면 안 되고 공포 소구에서도 그게 감정적 반응을 가져오냐 인적 반응을 가져오냐를 봐야 되는 거고 감정적 반응만 가져오면 안 한다니까. 위험 통제 반응을 불러와야 한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단락은 이 단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엮이는 거죠 이제. 그래서 공포 통제 반응만 있을 때는 효과는 없는 거지. 반면에 위험 통제 반응이 왔을 때는 효과가 있는 거고 수용을 하니까 무시를 하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는 표를 하나 더 그려줄 수 있는 거죠. 이 결과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정보를 가지고 놀아야 된다니까. 축구 잘하는 애들 보면 막 축구공 갖고 놀잖아요. 막 누워서도 트래핑해. 막 보면 막 앉아서 트래핑하고 이강인 이런 선수들 보면은 미안 이강인이 진짜 꼬맹이 때부터 봐서 나도 모르게 이강인 같은 근데 나한테 애였으니까 이강인 같은 애들 보면은 막 진짜 공 가지고 놀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손흥민 같은 애들 보면 나한테 내었으니까. 저 나이가 많아요. 죄송해요. 트래핑 해가지고 세 바퀴를 돌았대잖아. 한 발 가지고. 다른 발 가지고 또 세 바퀴 돌고. 양말 가지고 세 바퀴 돌고. 한 번에 떨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 그렇게 공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정보를 가지고 노셔야 된다고. 표를 그릴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도식화해볼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됐죠, 여기까지? 자, 계속해서 볼게. 자, 다시. 그래서 인지적으로 위험하네 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받아들여야지가 돼. 그런데 두렵네 라고 돼버리면 아유 두려운데 몰라 그냥 무시 이렇게 된다는 거야. 정리하면 그래서 인지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되면 해결해야지 수용을 할 수도 있겠으나 무서워 몰라 무시를 해버린다는 거야. 됐어? 2단락 인과구조까지 잡았습니다. 이제 3단락 봅시다. 자 위티라는 사람은 그래서 좀 더 구체화시켰어. 좀 더 발전 확장시켰어. 어떻게? 자 위협과 효능감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그래서 겪을 수 있는 것이고 정도도 크면 위협의 수준이 높대요. 자, 위협의 수준이 높다고 느끼는 건 뭐라고요? 위협의 수준이 높다고 느끼는 건 뭐라고? 가능성도 크고 저기 나와 있는 위협의 정도도 크다고 느끼면 위협의 수준이 높고 효능감은 내가 예방할 가능성도 있고 능력도 있다고 보면은 효능감의 수준도 높아진대요.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니? 잘 들어. 여기서 이 문제를 냈는지 모르겠어. 근데 예시까지 나와 있는 건 냈을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한테 과제를 줄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 있는 3단락을 표 처리를 하시고 예시까지 엮어 놓으세요. 좀 이따가 문제 풀 때 필요하면 할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 우리가 실전에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풀었더라도 문제에서 막혔거나 문제에서 필요하면 주제구조 재처리를 하라 그랬고 그걸 그 능력을 그 상황을 가정하고 좀 이따 재처리 해볼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지문에 대한 설명 끝났어요 이제. 됐죠? 선생님 사진 찍어 주시고 이게 30초 잠깐 잡아주시고 싶으면 돼요. 자, 봅시다. 여러분, 항상 제가 얘기했죠. 수능의 가장 포멀한 형태는 뭐냐면 첫 번째 문제는 주제를 어떻게 전개했냐를 묻는 거라 그랬어. 그런데 하도 지금 조무사들이 이상한 소리를 해서 내가 지금 여기다가 전개 방식이라고 쓰고 있는데 그냥 평가원에 나와요. 정보 구조를 잡으라고. 이거 잘 기억해라. 평가원은요, 정보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면 내용과 그 내용을 담고 있는 틀인 구조로 바라봐요. 알겠니? 내용은 여기서 뭐야? 주제죠. 구조는 뭐야? 전개 방식인 거야. 이 두 가지를 처리하라고 해. 근데 우리는 내용 일치만 처리하죠. 그것만 배웠으니까. 중딩 잼민이 때. 그래서 그걸로 풀리는 문제들이 많아지고 그 단순한 도구로만 쓰다가 어느 순간 꼬그라지면 1년에 4천만 원 써서 대성을 들어가거나
시대인지를 들어가겠지. 심지어 그것도 점수가 돼야 들어가, 시대인지는. 시대인지 못 간 애들이 점수가 안 되면 또 이제 대선 가. 그런 상황이야, 지금. 다시.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저는. 자, 첫 번째. 주제 구조를 묻는 거다. 정보는 내용과 구조라는 틀로 보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내용 전개 방식을 그래서 묻고 있잖아. 됐어? 즉, 주제와 구조를 묻고 있는 거야. 첫 번째 문제니까. 그럼 봐. 근데 얘는 구조에 초점을 뒀는 게 보여요. 왜? 내용은 없어. 화제라는 게 어떤 화제라고 있지도 않아. 공포 속으로는 단어도 없잖아. 단어조차 없잖아. 즉 얘는 주제를 묻는 게 아니라 구조를 묻고 있는 거야. 그럼 봐. 구조에만 집중을 해보자. 사람들의 임을 가지고 전개라고 있잖아. 후속보안이잖아. 뭐겠어 그러면? 그래. 후속보안이니까 선후 관계가 있어야 되겠네. 선행 이후의 후속보안. 됐어? 다시. 선행 연구 이후의 후속보안. 그래서 선행 연구, 후속 연구. 정답 2번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깔끔하게 정답이면 끝이야. 이런 기술적인 능력이 성장해야 시간 정확도가 확 줄고 피로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런 문제 선제 하나 다 따지고 있고 그렇게밖에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니까 실력이라는 게 늘어나지 않고 시간, 피로도 다 손해본다고. 자, 다른 선지도 볼게. 하도 불안해하니까. 1번. 사회적 배경이요. 배경? 무슨 배경? 1950년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서인데? 그러니까 사회적 배경이라는 건 여러분 바꿔 얘기하잖아. 어떤 역사적 사건 같은 거 정도는 있어야죠. 예를 들면 뭐 냉전이 있었다든지. 두 번째, 분석이라는 전개 방식은 뭡니까? 그 요소를 나눠보는 건데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한 요소를 나누는 건 전혀 없대요. 역사 사건도 없거냐 분석도 없고. 3번 선지. 자, 화제에 대한 연구들을 분류했어요. 학자들이 덧붙여놨지. 그리고 분류하는 기준의 문제점이 아니죠. 기존 연구의 문제점이지. 이게 1단락, 2단락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잖아. 기준의 문제점 아니고. 됐어? 남겨진 연구 과제요. 4단락에서 정보를 닫았는데 연결을 했는데 그리고 과제가 아니라 뭐로 끝났어? 디딤돌이 되었다라고 의의로 끝났잖아. 보이니? 마지막 5번 선지. 봉착했던 난간. 아니요. 기존 연구의 문제점이라니까. 이해됐어? 그래 전개 방식 결국 뭐야? 그래. 기존 연구 뭐라고 바꿨으면 되니? 워딩이 선행 연구야. 됐니?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해결했어? 후속 연구를 해결했다고요. 정리하면 끝이라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조가 중요했던 거고 왜 그렇거냐면 여러분 대학 가면 논문이란 걸 쓰잖아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잘 들어.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너무 천재여도 안 돼요. 대중이 따라올 수 있는 천재성이어야 인정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적정한 지점을 잘 찾아내야 돼. 그런데 학자들 중에 너무 천재인데 인정 못 받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통 여러분 논문을 쓰잖아. 90%는 선행 연구를 끌고 와야 돼요. 자기 생각을 10%만 넣어야 돼. 근데 자기 생각을 막 40%, 50%, 60% 넣잖아요. 인정 못 받아요. 그게 관습인 거야. 내가 되게 요즘 되게 유명하시고 되게 많이 자우는 얼굴을 많이 비추는 경제학자가 계신데 그분이 기존 경제학에서 되게 외면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책을 한 권을 제가 쭉 한번 봤어요. 진짜 천재야. 천재인데 문제가 뭐냐? 본인 스스로 문제가 뭔지 알아. 논문을 쓰는데 자기는 옛날 선행 연구를 보통의 논문은 90%를 쓰지만 나는 선행 연구를 3, 40%밖에 안 쓰고 내 연구를 60% 이상 썼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알겠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이제 포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대학 가서 논문을 쓴다. 내가 연구를 한다. 내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일단 선행 연구들을 답습을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잡고 있는 친구들은 내가 이미 해봤던 사고고 그게 포멀한 사고라는 걸, 그게 정식적인 사고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번이구나라는 걸 쭉 집어낼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평소에 안 해봤던 친구들은 그냥 선지 하나하나를 대등하게 놓고 OX 하니까 시간은 늘고 실수는 유발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확실한 핵심을 잡으셔야 되고 핵심은 뭐야? 이거라고. 주제에 대한 전개 방식, 학자들의 후속 연구 보완 끝, 2번 끝. 이 느낌으로 딱 잡아야 돼. 간결하게. 집중합시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얘는 봐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에서 이어지는 문제예요. 그러면 얘도 상술이 아니라 각 문단의 대장 정보들, 각 문단의 소주제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럼 1단락 소주제는 누굽니까? 제니스요. 2단락 소주제는 뭡니까? 레벤달이요. 3단락 소주제는 뭡니까? 위티요. 위티는 4단락까지 이어지죠. 각 단락별 소주제를 묻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 보세요. 집중하십시오. 자, 이게 최상위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해서 1등으로 문제를 낸 거야. 그 다음 문제는 차상위 정보죠. 그러니까 차상위 정보 문항이 두 번째 문항으로 꽂힌 거예요. 문단별 소주제를 좀 더 밝혀 적는 형태로. 하지만 세부 내용 일치가 아니라 주제 구조를 처리하셨어라고 출제한 거고 자꾸 세부 내용 하고 싶으면 하시라니까. 내년에 제 수업 찾습니다. 그러다. 자, 차상위 정보를 가지고 처리를 할 거야 이제.
제니스는 뭐라 그랬어? 중간 수준일 때 효과가 제일 높다야. 이렇게 찾으라고. 선지 들어가서 있나가 아니라 주제 구조 잡고 그 내용을 선지에서 다뤘냐 이렇게 가시라고. 거꾸로 오히려. 그럼 봐. 제니스는 지금 뭐 했다고요? 중간 수준 효과가 제일 높다야. 됐어? 제니스는 뭐야? 그래. 중간 수준이 효과가 제일 높다야. 끝. 이해됐니? 이걸 거꾸로 들어오면 시간, 비용이 굉장히 든다니까요. 근데 원래 문제가 이렇게 설계가 됐어. 설계도대로 가라고. 제발. 자, 두 번째. 레벤달이요. 제니스 연구 결과에 대해 후속 보완했잖아. 후속 보완한 내용이 뭐야? 너는 감정적 정보만 다뤘으니까 플러스 인지적 반응도 다뤄야 된다잖아. 너무 깔끔하잖아요. 너 감정적 정보만 다뤘어. 인적 정보도 플러스해서 다뤄야지. 둘 다 다뤄야지. 됐죠? 자, 레벤달은 그러면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였어? 감정이어서 인지였어. 인지였죠. 인지적 반응은 무슨 단어로 바꿨었어? 위험 통제 반응으로 바꿨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해? 위험 통제 반응이 더 중요해. 따라서 뭐라고?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을 해야 된다. 이걸 내용 일치로 왔다 갔다 하니 헷갈릴 수밖에 없죠. 왜? 무리한 단어들이 와리가리 해버리니까. 자, 마지막 4번 선지. 공고를 따르게 되는 요소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자, 그럼 봐. 얘는 뭐라 그랬어? 둘 다 중요하다니까. 특히 4단락을 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효능감이야, 위협의 수준이야? 위협이죠. 일단 위협이 높아야 뭔가 반응이라도 있으니까. 위협이 낮아버리면 반응 자체가 없으니까. 됐니? 위협을 일단 느껴야지. 안 느끼면 따르지도 않죠. 반응도 없어요. 정답 4번 끝이지 그러면. 됐어? 이걸 표출을 해내니까 얼마나 한 번에 빡 보여요. 그런데 표출을 안 했잖아. 그러면 얘가 높냐 얘가 높냐를 줄글로 확인을 해. 확인할 때마다 헷갈리기 시작을 해. 그나마 위아래 화살표 적어놨으면 그나마 보여.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냥 표출을 깔끔하게 하세요. 지금 수준에선. 그러면 어느 산 2등급 꽂힐 거야. 고정일 거야. 거기서 여러분이 조금만 더 지나잖아. 이거 안 그려도 암산이 돼서 그냥 1등급 고정이야. 성적은 그렇게 올리는 겁니다. 6번. 한 모임에서, 자, 이제 그러면 세 번째 문제니까 뭐냐. 지문의 원리가 이해가 됐을 거라고 보는 거야.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원리를 사례에 적용하니까 이걸 연역 추론이라고 하는 것이고, 추론적 사고 유형입니다. 한 모임에서 공포 소구의 실험을 진행했고, 위티의 결론과 부합하였다는 전제를 다 깔아줬습니다. 그러면 수학에 있는 문제처럼 해의 범위가 실수야. 그러면 복소수 범위의 해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전제가 깔려 있어. 자, 조합을 달리하여 내가 얘기했지 그러니까. 너 이 조합 어디서 배우니? 분산이라고 그러냐? 분배 어디서 배우니? 조분배 어디서 배우냐고. 경우에서에서 배우잖아요. 안 배울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럼 이제 국어에서 짬 처리돼서 국어에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봐. 네 집단으로 왜 나눴냐고. 높낮. 경우에서는 2개, 2개, 4가지. 됐어? 네, 그래, 표출을 해놓은 이유가 딱 보이잖아요, 저기서. 무슨 문제야? 존나 크게 써놓으세요. 경우의 수라고. 경우의 수 어떻게 쓴다고? 중복 없이, 빠짐없이 세는 거야. 어떻게 셌다고 그래서? 수, 사, 표로 셌어. 수는 뭐야? 수용도로 셌어. 사전식 날법으로 셌어. 표 그리기로 셌어. 표 그리기 하세요. 됐습니까? 그럼 깔끔하게 4가지로 잡혔지. 자, 그럼 봐. 집단 1, 2는 반응이 없대요. 너무나 쉬워졌다, 얘들아. 집단 1, 2는 반응이 없대요. 반응 없으니까 집단 1, 2겠죠, 여기는. 자, 세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이제. 세 번째 문제니까 뭐야, 얘는. 지문의 원리를 이해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자, 집단 1, 2요. 1집단, 2집단은 반응 없으니까 여기죠. 됐어? 위험 통제 반응, 공포 통제 반응. 자, 위험 통제 반응 3. 위험 통제 반응 집단 3. 공포 통제 반응 집단 4겠네. 아유, 로마자 쓰지 말자. 됐습니까? 저기 잡아주세요. 여러분은 이 표를 좀 더 완성을 지었어야지. 그럼 이렇게. 됐니? 표 그려 빨리. 그럼 답이 딱 나와. 빨리 표 그리세요. 30초 잡습니다. 그럼 답이 딱 나온다. 자, 따라오세요. 정답 5번 바로 보이죠? 집단 3, 4를 비교해봐. 뭐가 달라? 효능감 차이야. 위협은 높아. 정답 5번 끝. 집단 3, 4는 위험의 수준은 높고 효능감의 수준은 다르다. 효능감의 수준이 서로 같다, 틀렸으니까 정답 5번 끝. 됐습니까? 여러분, 저 표의 경우의 수를 선지에다가 물어보고 있는 거야.
1번은 뭐야? 위협의 수준이 낮다? 집단일. 맞죠? 집단 일의 공통적으로 위협의 수준이 낮잖아, 지금. 결국엔 이 표 처리해서 확인해서 묻는 건데 자꾸 내용 일치로 오니까 헷갈렸을 거나 시간이나 피로도가 다 손해였다니까. 뭐하러 자꾸 불안정하게 자꾸 그 길을 갑니까? 기초공사 단단하게 한 번만 해두시면 편해지는 걸. 이해됐어? 자, 끝났네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평이했다는 거야. 굉장히 평이했다는 거야. 아시겠어? 자, 어휘 문제는 따로 어휘 문제만 떼서 볼 건데 어휘 문제를 접근하는 팁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말 그대로 1. 바꿔 써보세요. 2. 용례를 생각하면서 상황, 맥락을 파악해보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게 구체적 상황에 쓰이는 건지 추상적인 건지 어떤 요소들이 있는 건지. 그러면 얼추 보여요. 얼추. 그리고 당연히 모르는 단어는 영어처럼 나올 때마다 좀 암기 좀 하세요. 사전 찾아서. 됐어? 영어랑 똑같아. 영어도 모르는 단어 나오면 외우잖아. 사전 찾아서. 그것도 똑같이 외우시면 됩니다. 굉장히 쉬웠던 지문이에요. 한 8분 컷, 7분 컷. 특히나 이 구조도 그리는 거 여러분 익숙해지잖아요. 1분이면 다 그립니다. 지문 터는 거 2분 30초, 구조도 그리는 거 1분 30초, 4분 만에 털어서 문제 하나당 30초씩 적었어. 6분이면 끝나는 지문이야. 이 연습이야. 이렇게 성장하셔야 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이했든 어쨌든 저쨌든 이 느낌으로 지금은 연습을 하셔야 달라.